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5호 태풍 장미까지 한반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레까지 또다시 최고 50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먼저 태풍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네, 먼저 천리안 위성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5호 태풍 장미가 발생했는데요. 아직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았지만 소용돌이 치는 거대한 구름이 포착됩니다. 문제는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한 데다 이동 속도도 빠르다는 겁니다. 현재로선 내일 새벽 제주 남쪽 해상까지 올라오고 내일 오후에는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내내 강도는 약하겠지만 반경이 200km가 넘는 거대한 비구름을 몰고 옵니다. 이 때문에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은 태풍이 접근해오는 오늘 밤 늦게부터는 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장마전선에다가 태풍까지 북상해서 우려되고 있는데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레이더 영상을 보면 폭이 좁고 좌우로 길게 뻗은 비구름이 지금은 주로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으로는 최근 1시간 동안에도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시각 이후의 비구름의 이동을 슈퍼컴퓨터 예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폭이 좁고 강한 비구름대는 오늘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에 주로 머물다가 밤부터는 북한 쪽으로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임진강 상류로 또 수위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강 유역으로도 이미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만조 시각과 겹칠 경우 침수 가능성 더 커집니다. 오늘 밤 서해안 만조 시각 밤 8시 전후입니다. 내일은 태풍이 접근합니다. 새벽에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낮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제주와 영남 지역에 강한 비바람 예상됩니다. 내일 만조 시각을 보면 부산은 내일 낮 12시, 울산은 내일 오전 11시 21분입니다. 이 만조 시각을 전후해서 낙동강과 태화강에선 흐름이 지체돼 범람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의 최고 500mm 이상, 남부지방에도 최고 300mm가 넘는 많은 비를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데 현장 영상과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네, 방금 확인한 현재 위험 지역과 내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은 중부지방입니다. 지역별로 상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먼저 서울 양재천 지점입니다. 이틀 전에 물에 잠겼던 양재천으로 또다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모습이 화면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양재천 인근 지역으로는 여의천과 양재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 물살이 새벽부터 많이 불어났습니다. 하천변 주변으로 접근을 삼가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을 꼽자면 경기도 양주 지역입니다. 장흥면인데요. 거센 빗줄기가 화면을 가릴 정도입니다. 화면 우측으로 하천이 크게 불어나 있고요. 거세게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앞으로 보이는 교량을 오가실 때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지역을 지도로 살펴볼까요? 네, 방금 보셨던 지역은 하천은 공릉천이고 교안천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화면 좌측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지금 하천변 물 불어냈습니다. 하천변 접근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천 지역도 지금 집중호우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야를 가릴 만큼 빗줄기 거셉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 오가실 때 차량은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북상을 앞둔 마라도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KBS의 재난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국토 최남단 지점인데요. 지금 태풍의 중심과는 100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벌써부터 파도가 일렁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제주 부근 해상부터 태풍특보 내려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서울에는 오전 내내 비가 내렸는데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내리다 지금은 다소 가늘어진 상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잠수교는 도로 표지판이 윗부분만 보일 정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계속 내린 비로 반포 한강공원은 차도와 인도까지 강물이 들어차면서 한강과 공원의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잠수교는 여전히 통행 제한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제 기준 6.2m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오후 2시 반 기준 8.6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시 특보에서 전해드릴 때와 비교하면 수위가 약 1m 정도 올라간 겁니다. 자, 그리고 도로 통제 구간은 어떻습니까? 예, 비가 계속 이어지면서 통제 구간도 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지역에 있는 동부 간선도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또 서울 올림픽대로 염창 나들목에서 동작대교 양방향도 오후 1시부터 통제됐습니다. 오전부터 통제됐던 올림픽대로 여의 상류, 여의 하류 나들목도 여전히 오갈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방화대교 남단 개화 육관문, 양재청로 영동 1교 하부와 양재천교 하부도 출입이 막혔습니다. 오후에도 비가 많이 내려 팔당댐 방류량이 늘어나면 다른 곳들도 통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출퇴근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해서 지하철과 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 하천 43곳 가운데 청계천, 중랑천, 홍제천, 성북천, 안양천 등 27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도 여의도, 반포, 난지, 잠실 등 11곳 모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송구만 기자, 서울에도 호우경보가 내려졌는데 지금 비 피해 상황을 전해주십시오. 네, 이곳 서울시에서도 호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많은 곳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 뒤에 상황판을 보시면 현재 어느 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이 오늘 오전 자정부터 내린 비의 양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도봉구 지역을 보면은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와 성북구, 강북구에도 많은 비가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데요. 노원구에서는 산사태 주의보가 추가로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10분 전쯤에는 도봉구에도 산사태 주의보가 추가로 발령이 됐습니다. 오전에 강한 비가 내렸던 서초구, 반포, 송파구 쪽에서는 하수관로 수위가 한때 절반 이상 차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낮아진 상황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상수도관이 파열돼서 작업을 하던 곳에서 오늘 새벽에 일부 지반이 내려앉고 빗물이 들어차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어젯밤 10시 반부터 재해대책 비상 2단계를 발령해서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무척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산비탈 지역 경사면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로 곳곳에는 포트홀, 도로 파임 현상이 2,0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빗길 운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시는 하천의 물도 급격하게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강공원 등 하천변에 나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일부 한강공원에 보행자와 낚시객이 출입을 해서 복구 작업이 방해가 되고 있고 또 사고 위험이 높다며 방문 자제를 거듭 요청했는데요.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 주차장이나 건물 앞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됐던 만큼 한강과 하천 수위 상승도 우려되는데 한강 홍수통제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이 시각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지금 한강 수위가 어떻습니까? 한강 수위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대교 수위는 오후 3시 기준 6.1m인데요. 오늘 오전에만 수위가 1m 넘게 올랐습니다. 한강 본류의 홍수특보는 한강대교 수위를 기준으로 8.5m를 넘으면 주의보, 10.5m를 넘으면 홍수경보가 내려집니다.
팔당댐이 방류량을 초당 12,000톤까지 늘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한강 수위는 더 오를 전망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면서 방류량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진강 수위가 상승하며 조금 전 3시부로 경기도 포천 영평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수도권 남부에 집중된 비로 수위가 빠르게 올랐던 탄천과 양재천, 경안천은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랑천과 왕숙천 수위는 차츰 오르고 있어 이곳 홍수통제소에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원부교와 흥천대교, 평택시 금문교와 충북 괴산군 목도교에 여전히 홍수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수위는 특보 발령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비가 계속되고 있어 특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홍수통제소는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종일 비가 내렸던 영산강 유역은 수위가 크게 상승해 대부분 홍수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홍수특보 상황과 하천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홍수알림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춘천 보도국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황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춘천입니다. 비구름대가 서쪽에서 강원 지역으로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북한강과 남한강 유역에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에는 지난달 31일부터 호우가 계속되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또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장에 취재 기자 연결해서 강원 지역의 강우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노지영 기자,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지역은 오늘 밤이 또 한 번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강원도 춘천 의암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의암댐 상류로 이 춘천 도심지 한복판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오늘 오전부터 굵은 빗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폭우 때문에 제 뒤로 보이는 의암호는 짙은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의암호 바로 위에 있는 소양강댐에서 방류를 계속하면서 호수의 물의 양도 평소보다 꽤 많이 불어났습니다. 현재 춘천을 비롯한 강원 영서 대부분의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남부의 태백만 호우주의보입니다. 춘천 북산과 홍천 화촌, 양구, 철원 외촌은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이 100mm를 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서 지역에는 100에서 3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철원과 화천 등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많게는 500mm가 넘는 비가 또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7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철원 생창리 등 강원 북부의 접경 지역에선 복구 작업을 하기도 전에 또다시 큰 비가 예보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비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여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강원도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영월과 홍천, 횡성, 춘천, 철원에는 산사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의암호에서 KBS 뉴스 노정입니다. 네, 이 춘천 의암호에서 선박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가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시작된 폭우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기자, 어제는 오후 2시경에 수색 작업을 통해서 실종자 2명을 찾아냈었는데요. 나흘째인 오늘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이렇다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나 실종 선박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이야기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선박 전복 사고로 인한 실종자 수는 3명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강 상류에 많은 비가 계속돼 댐 방류량이 다시 늘었고 호수에 흙탕물이 가득해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고 수습 대책본부는 사고 나흘째인 오늘 2,500여 명을 투입해 차량과 유관을 이용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색 환경이 나아지면 서울과 경기, 인천 소방본부와 협조해 한강 이남 지역까지 수색 반경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기와 드론을 이용한 항공수색도 기상 상황이 바뀌면 재개합니다. 나흘 전인 이달 6일 춘천 의암호에선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 지금까지 3명이 숨졌고 3명은 여전히 실종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와 KBS의 재난 감시 CCTV 화면을 통해서 강원도 내 어느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지 실시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엄기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남 기자, 강원도의 7곳을 살펴볼 텐데요. 현재 비가 오는 곳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구름대가 들어오면서 강원도 전역에도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재난감시 CCTV를 보면 지금 이 시각 강원도 전역이 비구름의 영향대에 들어와 있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네. 먼저 북한강 상류에 있는 댐 인근 지역의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춘천 의암리입니다. 아까는 의암댐 상류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곳은 댐 하류예요. 사흘 전에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던 근로자 등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됐었는데 현재 이 일대에서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댐 방류로 물이 불면서 인근 밭이 진흙으로 뒤덮인 모습이 보이시죠? 네, 여전히 뻘건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습니다. 다음 이곳은 3년 만에 다시 방류를 시작한 춘천 소양강댐의 하류 지역입니다. 세월교라는 달인데요. 여전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화면에 물이 좀 번져 있고요. 이것도 댐 방류로 하천 수위가 제법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끝이 소양강댐이죠. 방류구가 보입니다. 이번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는 강원도 최전방 화천 평화의 댐인데요. 북한의 방류에 대비해서 만든 댐이에요. 이곳에도 지금 꽤 굵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댐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을 좀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이 늘면서 평화의 댐 방류량도 평소보다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다음 장면입니다. 네, 여기는 화천 대표 관광지인 딴산 유원지라는 곳입니다. 하천댐의 바로 밑에 위치한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화면의 위아래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있던 곳인데요. 네. 지금은 황토물에 침수가 돼서 전혀 보이지가 않죠.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하천인지 알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KBS CCTV로 보는 평창의 대관령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시죠? 비는 아까보다 조금 잦아든 모습인데요. 바람은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나무들이 휘청휘청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호우 경보 지역입니다. 네. 이번엔 강원 영서와 영동을 잇는 인제 지역입니다. 인제 대터교라는 다리인데요. 다리 교각의 절반 넘는 높이까지 황토물이 차 올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속이 상당히 빠르군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동쪽으로 이동을 해봅니다. 보시는 곳은 동해안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등대 전망대인데요. 지금은 잠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끝이 영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왼쪽 끝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강한 파도가 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지난달 31일부터입니다. 오늘로 꼭 열흘째인데요. 강원도 내에 풍수의 재해 우려 지역이 289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위험한 급경사지가 62곳, 또 산사태 위험지가 44곳이에요. 그 정도로 산이 많은 강원도는 특히 산사태와 토사 유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주민들께서는 각종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위험 지역에서 벗어나시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가 44곳이라고 하셨죠. 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황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가부지역은 오늘로 열흘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산간 계곡과 침엽수림 지역의 발생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강원도는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고 이후에 안전한 곳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이었습니다. 네, 충청북도에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북에는 모레까지 최대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청주의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유진 기자, 현재 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청주 무심천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무심천 하상도로는 여전히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재 충북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일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북 충주와 제천 등 일부 중북부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진 장맛비에 산사태 위험은 여전히 큰데요. 충북 옥천에는 산사태 경보가, 영동과 보은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잇따라 충북에서는 6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습니다.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물 피해는 1,300여 건, 주택 파손 등 사유시설 피해도 900여 건에 이릅니다. 어제 용담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에 다다르면서
초당 2,900여 톤의 물을 방류해 금강 하류 지역인 충북 남부 지역에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충청북도는 영동군과 옥천군 주민 59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영동군 주민 140여 명은 마을회관에 자체 고립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태풍 장미가 북상하면서 충북 7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모레까지 충북에는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저지대 침수나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계속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긴급 재난 문자를 받거나 산사태 위험 징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보도에 지영철 기자입니다. 연이은 폭우로 땅이 물을 많이 머금어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다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제 하루에만 55건, 이달 들어 모두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가운데 추가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전국 81개 시군구에는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도 취약지역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긴급 재난 문자나 자막 방송,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를 막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거나 흙냄새, 나무 냄새가 유독 많이 나고 주변 계곡물의 양이 갑자기 불거나 탁해졌다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산사태는 경사 30에서 35도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라도 산사태가 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사지 아래쪽으로는 아예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산지 인근 주민들은 미리 대피를 준비하고 대피 장소도 사전에 숙지해 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긴급 재난 문자와 재난 방송을 계속 확인하면서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피해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이번에는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으로 비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합천 율곡면의 주택 옥상에서 본 모습입니다. 촬영자의 집과 옆집 마당은 물론 집 밖에도 온통 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겨 주민들은 대피하거나 옥상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이 빠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붕 아래까지 물이 차 있고 비닐하우스는 꼭대기만 조금 보입니다. 전북 남원인데 어제 마을 제방이 무너지면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광주에선 산책로 한쪽 면이 유실됐습니다. 시청자께서 오늘 아침에 찍어 보내주신 영상인데 사람들이 위험하게 아래를 내려다보며 지나가고 있어 빠른 복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서도 산책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던 곳인데 빠른 물살만 거세게 흐르고 나무와 표지판만 보일 뿐 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경기도 오산시 오산천 인근 수변공원도 흔적도 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멀리 보이는 오산철교는 다리 아래까지 수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신갈천도 하천 진입로 주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물살이 거세고 빨라 위험해 보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탄천 옆 운전면허 시험장에 물이 찼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은 카카오톡 채널 KBS 제보와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 앱 등을 이용해 보내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계속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안다현 기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과 충청 등지에 폭우가 쏟아진 지난 1일 이후 누적 피해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 기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30명, 실종 12명, 부상은 8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는데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인 16명이 산사태로 숨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된 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탓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은 7명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 주변이나 도로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에서 8명, 전남에서 8명이 숨져 경기와 전남의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실종자 12명 가운데는 충북에서 7명이 실종 상태로 가장 많습니다. 현재 실종자가 발생한 모든 지역에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춘천, 의암호 전복사고 현장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이재민도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4,600명이 넘는 이재민들이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이재민은 11개 시도에서 3,400여 세대, 5,900여 명에 이릅니다. 시설 피해는 모두 9,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2,50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비닐하우스 30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도로와 교량 피해는 2,700여 건, 농경지 9,00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유지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고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어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오면서 곳곳에서 교통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라선과 광주선 철로가 정상화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정호 기자, 남부지방의 열차 운행이 멈춘 구간이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남부지방에 내렸던 비로 어제 중단됐던 전라선이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행선은 오늘 새벽 5시 10분 용산역 출발 KTX 첫 차, 그리고 상행선은 6시 20분 여수 엑스포역 출발 무궁화호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또 어제 모든 열차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역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50분부터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광주역과 광주 송정역을 지나는 셔틀 열차도 운행되고 있고 착발역이 광주 송정역으로 변경됐던 ITX 새마을호 열차도 광주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다만 나머지 노선 운행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용산에서 출발하는 장항선 열차도 홍성까지만 운행하고 있고 경남과 전남을 잇는 경전선은 진주에서 광주 송정까지 운행이 멈춰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구간, 영주와 동해, 그리고 태백선 전 구간도 2일부터 중단된 상태인데요. 언제 복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도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토소가 유실되면서 도로 상황도 좋진 않습니다. 어제 통행이 전면 차단됐던 구간이죠.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석곡 나들목에서 곡성 나들목 구간은 현재 통행이 재개된 상황입니다. 또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야로대교 인근은 갓길에서 집안 치마가 발생하면서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한 개 차로만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남원터널 인근은 토사 처리 작업으로 통행이 통제되고 있고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강청산 휴게소 인근은 경사면 복구 작업으로 창양 통행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동하실 때 로드 플러스 등을 이용해서 교통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광주공항은 오늘 아침 8시 10분 김포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운항을 시작으로 출도착편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발생하는 피해가 바로 산사태입니다. 어떤 곳에서 산사태가 잘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최용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북상 시의 인명피해를 분석해보면 첫 번째 원인이 하천 급류, 두 번째가 산사태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엔 서울 우면산 산사태와 춘천 산사태 등으로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피해 복구 비용은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00년 이후 피해 면적은 해마다 평균 9.8제곱킬로미터에 달해 1980년대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사태는 하루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계속될 때 일어나기 쉽습니다. 골짜기 길게 형성된 곳, 특히 지면에서 기울기가 30도가량 되는
사면 지역이 위험합니다. 또 화렵수림 지역보다는 뿌리가 얕은 침엽수 밀집 지역에서 산사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사전에 산사태 발생 징후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내리고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똑바로 서 있던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산 울림이나 땅 울림이 들리는 것은 산사태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동안 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경우 경사지 아래쪽에 사는 주민들은 산 아래 평지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많은 비로 가옥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전기와 가스 등을 차단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집이 침수될 때 대응 방법을 장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시간에 100mm에 육박하는 폭우가 쏟아질 때는 평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도 물바다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릴 땐 우선 빗물이 새거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집 주변의 축대나 담장은 붕괴 우려가 없는지 수시로 살피고 집 안으로 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대비할 여유가 있다면 집 밖에 쌓아둔 물건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우로 집안에 물이 들기 시작하면 먼저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야 하는데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와 통신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손전등과 휴대전화,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처 대비할 틈이 없이 가옥이 급격히 물에 잠기면 지붕이나 옥상 등 높은 곳으로 피한 뒤 침착하게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가재 도구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서둘러 침수 지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물이 빠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물에 잠겼던 주택은 구조물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붕괴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 집안에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어 환기를 시킨 뒤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전기 설비는 함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임종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전에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119로 전화하면 구조나 구급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환자는 36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 환자는 이틀째 3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고양시 교회와 관련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종교시설, 소모임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36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 환자는 30명으로 그제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이달 들어 대부분 한 자릿수나 10명대를 기록했지만 교회 감염 등이 확인되면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고양시 반석교회 관련 확진자가 13명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교회의 교인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해 접촉자를 확인해 보니 원아와 보육교사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이미 N차 전파도 진행됐습니다. 고양시는 오는 23일까지 종교시설 소모임과 단체 급식 등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시장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확진자가 관악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 6월 이후 2달 만에 한 자릿수로 낮아졌습니다. 어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 6명 가운데 1명은 내국인이고 5명은 외국인입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검역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유입 추정 국가는 인도가 4명이고 필리핀과 멕시코에서 1명씩 확인됐습니다. 어제 40대 남성 1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05명, 치명률은 2.09%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종합적인 날씨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수진 기상캐스터, 지금은 비가 어느 지역에 집중되고 있나요? 네, 현재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에 들었고요.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재 인천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매우 굵은 장대비가 관측되고 있고 그 밖에도 경기도 연천에서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강원도, 충청 북부 지역까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지방에서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국지적으로 강한 비, 많은 양의 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비도 걱정인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제5호 태풍 장미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북은 남남서쪽 해상에서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태풍 자체는 크기가 크진 않지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제주도 부근 해상까지 진출하겠고 이후에는 영남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남부지방과 충청 그리고 강원 남부지방까지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은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바닷물의 높이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비 상황을 종합해보면 오늘은 중부지방에,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내립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에서는 최고 5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최고 3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서도 100에서 20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도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서는 금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다음 특보는 5시에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